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것 때문에요. 장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대폭 크게 밀리다가 종가 무렵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핵시설은 공격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요 조금 반등은 했지만 시장은 어쨌든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특히 환율이 좀 이렇게 잡히는 듯 하다가요 오늘 다시 139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이제 1381원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도 지금 현재 8.5원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불안한 시장이다. 이게 시장 내의 그 불안 요소가 아니고 시장 외의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 흐름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모든 지표들을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시장을 읽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종합지수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63%. 그래서 2591포인트입니다. 2600이 또다시 깨졌습니다. 그제 깨졌다가 어제 돌렸다가 다시 오늘 2600이 깨졌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심리적으로 어떤 그 두려움이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마이너스 1.6%.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돌린 수치입니다. 84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래 대금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거래소 오늘 거래 대금이요. 보시면 13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제는 9조 대까지 갔고 어제는 10조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13조 8천억이니까요. 한 3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아마 바닥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8조 8천억이니까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약세장 거래 대금이죠. 특히 이제 그제 어제 같은 경우는 7조까지 갔다가 오늘은 8조니까 그런 대로 또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코스닥 쪽 이쪽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거래소 종합지수 그래프 보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요 바닥에서는 여기 이제 지지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추세 바닥이기 때문에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누가 봐도 요 가격대에서는 한번 반등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도 같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 그래프를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좀 이렇게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 만한 그런 시점인데요. 오늘 묘하게 이제 이게 무너졌었습니다. 장중에 이 추세선이 무너진 게 이스라엘, 이란이 이제 그 미사일을 날렸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죠. 근데 또 후반에 가서는 핵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 얘기 때문에 환율도 1390원까지 올랐다가 1380원대까지 밀렸고요. 종합지수도 이렇게 꼬리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 있죠. 그랬다가 종가 무렵에 이렇게 좀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야 될지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요 지금 그 중동 사태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되 좀 조심스럽게 좀 방어적으로 안정감 있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외국인도 개인도 아닌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에 가담하면서 하방 경직이 되는 또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했다가
이러한 핵시설은 폭격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끝내줬습니다. 이 추세가 내일까지 좀 이어졌으면, 다음 주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요. 시장 외의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 동향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9,200억, 코스닥에서 2,60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1조 넘게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산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거래소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을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3,400억, 코스닥에서 3,6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양시장 합치면 한 7천억 정도 매도 우회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한 150만 계약 팔았습니다. 한 계약당 한 8, 9천만 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조 이상 선물에서 매도 우회했다. 선물 매도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좀 빠질 걸로 예상했을 때 매도를 하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 마인드로 임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 기관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6,500억 매도 우회했어요. 물론 기관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이렇게 1조 한 2천억 정도를 강하게 매수 우위를 했는데요. 예전 개인들이 이렇게 급락장에서 강하게 이렇게 매수했을 때 돌아보면요.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시황은 개인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날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요. 그동안에 이렇게 사례로 봤을 때 오늘 아마 들어가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 이제 아주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다음 주에 팔 기회가 한번 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이죠. 55조 2천억입니다. 전일 57조 5천억에서 또 한 2조 정도 이렇게 빠져나갔는데요. 최근 며칠간만 이렇게 보면 돈들이 좀 주춤하죠. 지수가 지금 최근 단기간에 고점에서 한 2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하는 시장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마 그러면서 좀 뒤늦게 개인들 돈들이 좀 빠져나갔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길게 이렇게 추세로 보면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개인들 돈들이 주식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흐름은 돈들이 좀 들어오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용으로도 지금 꾸준히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19조 4천억인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수가 9,650억, 1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서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단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특별한 사안 같아요. 거의 한 1년 동안 미수가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예전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에 들어와 있는 잔고인데요. 108조 6천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4월 3일 날 이때만 해도 110조 9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대비했을 때 한 2, 3조 정도 펀드에서도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개인들 고객 예탁금도 조금 빠져나갔고요. 펀드에서도 돈들이 조금 빠져나갔다. 시장이 한 2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돈들은 조금, 이게 이제 완전히 빠져나갔다기보다는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CMA 계좌에는 잔고가 80조가 이렇게 넘어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CMA 계좌라는 게 주식 예탁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기성 자금 이런 거는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요. 최근에만 해도 한 10조 넘게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탁금이라든가 또는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돈들이 잠시 좀 뒤로 물러나서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거 아닌가. 워낙 최근 시장이 가파르게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요.
고객 예탁금이나 펀드 자금이나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다시 돌아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이 최근에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를 한 3번 정도 금년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요. 미국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미국 시장이 주가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게 지금 다우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올 겁니다. 상승세가 완전히 이렇게 꺾인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21선, 61선 이렇게 다 깨지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나면서 빅7 종목들도 그래프가 다 비슷합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저점 깨지면서 꺾였고요. 엔비디아 또 애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들이 지금 나스닥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워낙 강세를 띠다가 최근 한 달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도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들이 다들 21선 또 61선 수급선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큰 흐름 자체가 방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2.6% 오늘 특히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란 그 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우리 시장도 오늘 큰 2.67%까지 빠졌다가 종가에 많이 돌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대로 이렇게 빠진 채로 끝난 것 같아요. 대만이 마이너스 3.8%. 대만이 그동안에 좀 짱짱하게 버텼던 시장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3.8%니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폭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독일, 프랑스 오늘 이제 어제 밤이죠. 약간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프 모양은 썩 좋지가 않죠. 요 60일선 살짝 반등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꺾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해 마이너스 0.49%,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11%. 그래서 중국 시장도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좀 돌리는 듯 싶다가 최근에 글로벌 전체의 흐름하고 이렇게 같이 동조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전체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판을 보시면 오른 종목이 몇 개 되지 않죠. 특히나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왔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로 지금 돌변했습니다. 이제 전체 분위기가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예외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상승세가 좀 꺾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7천억 가량 매도 우위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다른 종목들은 팔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매수 우위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종목들까지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시장 외의 그런 변수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어찌 보면 이제 좀 지혜롭게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은요.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들이 지금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그나마 국내 기관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닥에서 좀 사주는 종목들. 최근 시장이 200포인트 넘게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 와중에도 기관들이 조금씩 사주는 그런 개별성 종목들은 은근히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런 종목들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수록 그래도 그렇게 단단하게 매수해주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이렇게 몇 종목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먼저 오늘이 이제 좀 플러스가 났던 종목이면 조금 특별하다 할 수 있겠죠. 전체 시장 분위기하고는 좀 달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파마 리서치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리쥬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화장품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의 실적주입니다. 실적이 대단히 좋은 그런 종목인데요. 어, 이제 파마 리서치도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이 이렇게 사주더라는 거죠. 연기금이 이렇게 보시면 근한 10일 동안 6만 주, 5만 주, 9만 주, 오늘 또한 6만 5천 주 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사주면서 좀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프로 이렇게 봐도 모양이 좀 좋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가도 이렇게 꿋꿋하게 우상향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꾸준히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사주기 때문에 수급에서 다른 종목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다. 그동안에 이렇게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깊숙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급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팔고 싶은 사람들 물건을 다 이렇게 좀 팔게 해주고 나서 지금 기관이 다시 이렇게 가담하면서 올리는 종목이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대로템도요.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면서 오늘 또 보합이니까 시장 전체 분위기하고는 조금 달리 아주 단단한 그런 맛을 보였는데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거는 오히려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이렇게 팽배했을 때 오히려 좀 호재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방산 쪽에서. 오늘 보합인 거는 그런 데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도 기관 매수가 이렇게 조금 다른 종목하고는 좀 다르다. 물론 이제 현대로템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관련도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호재도 있지만 수급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이 가끔 파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매수 우위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사모펀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일주일간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고 있고요. 특히 투신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이들 사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도 가격이 굉장히 올라 있는 가격인데도요. 기관 매수 우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래프 모양이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이게 초기 국면에서 그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러죠. 둥그렇게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이런 모양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승 곡선을 그릴 때는요. 웬만해서 팔지 말고 버텨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가 맞았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이제 이 가격에서 뭐 좀 들어가기가 조금 저된다고 그러면요. 뭐 파는 거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 가격대에서도 기관들이 꾸준히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물론 이제 뭐 하나 에어로 이런 쪽도 모양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대로템을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K2 전차 관련해서 앞으로 가장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방산업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더전 비주온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시장이 워낙 지금 변동성이 심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는 종목들 그러면서 이렇게 하방 경직이 되는 종목들 그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단골로 말씀드리는 더전 비주온도요. 오늘 마이너스 3.8%니까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수급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좀 눈에 띈다 이런 얘기죠. 연기금에서 이렇게 한 10여일 넘게 꾸준히 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투신에서도 이렇게 사고 있죠. 그러죠. 보험에서도 이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부분 종목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유독 이렇게 사주는 종목들은 조금 그래프가 좀 모양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더전 비전도 이렇게 보면 앞에 고점을 살짝 넘겼다가 오늘은 또 그 가격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요. 더전 비전 가지신 분들 많죠. 제가 항상 이제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그 분위기로 봤을 때 더전 비전은 지금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예전 한 13만 원 가격대 이게 3년 전 가격이죠. 그러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전 비전 아마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견디고 여기까지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물량들은 다 털렸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렇게 급등하면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요. 더전 비전한테는 상당히 잘 맞는 업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중소기업들 세무 회계 이쪽 한 점유율이 한 90%를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쪽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강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 카뱅 같은 게 20조를 넘었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10조 조금 넘어 있던데요. 한 반토막 났던데 그래도 대단히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시총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토스 같은 것도 지금 금년 상반기에 상장한다고 그랬는데요. 10조 넘게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전 비전도 물론 이제 초기에는 투자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지만 신한은행 같이 이렇게 단단한 은행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 관계를 한다고 그러면 리스크도 그만큼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재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전 비전은 좀 연말까지 길게 보고 좀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삼성중공업도요.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불안할 때는 조금 이렇게 사거나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 종목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외국인뿐만 아니고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가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또한 44만 주, 어제 20만 주 이렇게 사고 있죠. 보험도 이렇게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나 기관이 보는 눈이나 외국인이 보는 눈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봤을 때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프로 일봉으로 보면요. 꽤 많이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한 7,000원대에서 지금 9,000원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한 3, 40% 오른 것밖에 안 되죠.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고점을 지금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뚫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신고가가 났다는 얘기죠. 신고가가 나는 종목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한 90원 플러스가 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7,000원에서 9,000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다. 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되겠죠. 신고가 난 종목은 무조건 꽉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덴티움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덴티움도 최근에 수급으로 봤을 때 조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에서 이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만주, 15,000주, 4,000주 이렇게 조금씩 매수 우회하고 있고요. 투신이나 보험 쪽에서도 이렇게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요. 덴티움도 이제 중국에서 여전히 임플란트 이쪽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오른 건 아니죠. 요 앞에 고점도 아직 멀어 있고 이제 살짝 이렇게 오늘 양봉이 좀 난 거가 눈에 띄는데요. 가격 면에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덴티움 같은 경우도 좀 방어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한 3.3% 빠졌고요. 최근에 그렇게 오른 건 없이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요. 이제 금년에는 대폭 흑자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또 이제 봄철에 중국 노동절 그쪽 여행객들이 제주도에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미 한 1월에서 3월까지 한 30만 명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단체 관광객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카지노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재료를 제외하고서도요. 롯데관광개발도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만 주, 8만 주, 6만 주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며칠은 좀 뜸했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눈에 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도 연기금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들이죠. 연기금이라는 거는요. 제가 그 펀드 매니저라고 그래도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거는 조금 사놓고 싶다 싶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어떻습니까? 근 한 7, 8개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한 후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적자가 났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것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거래가 조금 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이렇게 지금 매수 우회하면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워낙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요. 매력이 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조금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이제 같은 업종으로 파라다이스도 있습니다만 그쪽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최근에 이제 자산 재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재무제표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좀 매력이 있고 연기금이 요 가격대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마음 편히 사놓고 기다리면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전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봤지만은 근 한 반년 동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버벅대면서 재미가 없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포인트로 따지면 제가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근 한 3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요. 한 반년 동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났을 때는 그렇게 큰 폭 빠지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석유 관련해서 그 러시아 이런 대응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해서 혹시 봉쇄한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석유 이쪽이 배럴당 한 12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방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와중에도 그런대로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면서 주가가 좀 탄탄한 그런 몇 종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굳이 매매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